이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지나고 2025년 어쨌든 내년 1년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. 경기도 안 좋고 쉽게 말해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취업 전선도 좀 어려울 거고 M&A 같은 것들도 힘들고 뭐 기업 투자도 힘들고 그런 시간이 내년 1년 동안이에요. 금리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거고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펴지는데 그게 확 펴지진 않잖아요. 경기는 이제 플러스 되지만 부동산은 아니란 얘기예요. 부동산은 있는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아 이제 괜찮나 하고 또 이제 쓰는 거지. 항상 이제 이런 공장들이 보면 건설업이 안 좋다가 건설 경기가 살리듯이 쫙 올라왔어요. 그래서 건설 아파트 지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? 싱크대 쫙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샘? 한샘 하면 한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 지어서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름만 붙이고. 그럼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힘들었다가 지금 피는 거예요. 피는데 자금 경색이 되면서 건설업체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. 강원의 레고랜드 하면서 그죠?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그런 하청업체들이 또 돈을 못 받아. 그러면 바로 부도예요. 왜? 한 달 겨우 굴리면서 가는데 한 군데 딱 막혀버리면 혈관 막히는 거와 똑같아요. 터져버리는 거야. 나는 그걸 감당 못 하는 거지. 왜?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자재값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못 주는 거야. 그죠? 그게 이제 한 달, 두 달 밀리다가 억지로 돌아가는데 탁 막히면 그 돈이 아예 안 나오니까 내가 메꿀 방법이 없는 거지. 그러다 보면 2, 3개월 지나면 손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거래선이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도 한 번 맞으면 휘청휘청해요. 왜?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저희도 대출을 하잖아요. 대출 70%, 90% 받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90% 대출을 받아요. 그럼 10억이면 1억, 내 돈 1억이야. 30억짜리는 내 돈 9억 있어요. 근데 뭐 납품하다가 몇십억 정도 납품하다가 한번 탁 끊기면 어떻게 돼요? 나는 원자재 10억을 사서 가공해서 인건비 주고 해가지고 13억에 팔았어. 마진은 1억이야. 근데 이 13억이 묶여버리는 거예요. 그럼 나는 10억의 원자재 값도 줘야 되는데 직원도 급여도 주고 내 마진이 1억밖에 안 되잖아요. 그 한 방에 가는 거지. 내가 1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원자재부터 모든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안에. 그래서 힘든 거예요. 매출이 뭐 연 매출 30억이다. 그럼 한 달에 매출이 2억 3억이에요. 그죠? 2억 3억이면 그 중에 내가 자재 값은 50% 이상일 거라고요. 그게 갔다가 못 받으니까 어떻게 나는 자재값까지 무너지니까 쓰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거래선이 끊겨서 매출이 줄어서 이런 것보다는 부도 한두 번씩 맞으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면 한 업체에 큰 대기업이라 한 업체에 내가 몰아주다 보면 그 업체에서 거래 끊으면 나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.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많이 뽑아놨는데 그래서 분산 뭐 거래선도 메인이 20% 이하, 10%대, 5%대 이렇게 여러 다변화를 하는 게 좋다니. 그래서 한 군데 무너지더라도 나머지 커버가 되는데 한 군데 지분이 50%야. 나머지 30%, 뭐 10%씩이면 50%가 휘청하면 나는 회사가 휘청거려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. 여러분도 투자도 마찬가지. 한 군데다 올인, 뭐 이게 100%다 이러면 좀 괜찮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누어서 분산 투자. 내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짜리를 한다. 분산 투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동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희망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건 30%, 어떤 건 20%, 어떤 건 70%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좋다 해도 30% 나왔어. 나머지 70%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비용이 없어지는 거지. 그리고 저희가 양도세도 있잖아요. 그죠? 구간별로.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까지 한 20% 내는데 내가 여기서 1억짜리 3개 투자했으면 20%씩 6천만 원 내. 그죠? 1억 플러스 2천만 원, 2천만 원, 2천만 원. 근데 한 군데서 3억을 해서 물론 수익률이 좋으면 이제 그 비율을 따졌을 때는 좋은 거지만 여기는 1억 이상부터는 30%, 40%잖아요. 그럼 3억 벌었으면 얘는 6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얼마를 낸단 말이에요. 세금을. 그죠? 그런 것도 분산 투자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겠죠. 내가 재산이 뭐 많으면 뭐 하나 큰 것씩 해도 되죠. 그죠? 왜? 그 수익이 보장만 된다면.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짜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은
본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해서 얼마를 할 건가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단점은 지하철이 아직 없다는 거지. 그죠? 왜?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. 대신에 여기가 신도시가 생긴다 하면 인프라를 넣을 거예요. 근데 기존에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굳이 지하철을 안 넣는 거예요. 그리고 막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. 하지만 공장 같은 것들은 괜찮다. 분당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용인 쪽에서 강남 쪽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장을 두면 운영하기는 나쁘지 않다. 이쪽도 산, 이쪽도 산이야. 가운데 길이 나 있어 이렇게.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주변에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점점 산으로 올라가요 이렇게. 그죠? 여기 계획관리야. 다 깔 수 있어. 근데 경사도가 18도 이상 되면 규제가 들어와. 18도 이내에서는 다 돼. 다 가능한 거야. 절도 성토에서 위에도 아파트 짓고 처음에는 상가 다스리 짓다가 더 깎아서 아파트 짓고 갈 데가 없으니까 골 따라서 도로 따라서 인프라 따라서 대가 형성되는. 그러니까 대단히 단지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비싸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그냥 고만고만. 하지만 형성되니까 계획관리, 도시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아닌 계획관리니까 계획관리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죠? 도로가는 뭐 1,000만 원, 올라가면 800, 700 이렇게. 처음에는 도로 처음에 날 때 개발했을 때는 뭐 쌌겠죠. 뭐 100만 원, 200만 원대 또 시작됐겠지. 이렇게 쭉 올라간 거잖아요. 지금. 근데 갑자기 뭐 호재가 생기면 몰려. 그럼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. 확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사야 되잖아. 그죠? 여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. 그냥 안정적으로 갑자기 뭐 폭등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가 안 돼. 최소한 낮게 저희가 매입을 해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 때예요, 때. 아마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 물량이 좀 더 나올 거예요. 아직까지는 버티는 거예요. 아직까지 시장에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이 감정가가 시세 매매가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지금 얘는 벌써 한 6, 7개월 전에 최소한 전에 감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언제 감정했는가 한번 볼까요? 올 4월 달이네. 막 이제 거의 올라가는 정점일 때 했네. 그죠? 그러니까 반영이 다 됐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뭐 5월이다. 한 1년 전 정도 전쯤 거는 그 이후에 더 올라가는 거 반영이 안 되면 요즘에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 가격으로 지금 매물이 나와요. 그러니까 고점의 매물이 나오는 거죠.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? 덜 되겠죠. 좋은 데 거만 되는 거예요. 좋은 위치 거만. 일반 거는 거래가 안 돼. 그러면 그게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겠죠. 내년 초쯤 되면 빠지고 더 못 견디면 경매 나오는 거야. 근데 지금 힘든 것들은 또 감정이 될 거고.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고, 내년 상반기까지 못 견디는 애들은 이제 하반기 나올 거고, 그죠?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건이 없어요. 부천같이 좀 다세대가 많은데 이런 데는 다세대 물건만 나와요. 빌라 다세대만 없어. 그게 내년 상반기, 하반기 때 나올 텐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? 많이 나온다, 많이 나온다 해도 안 나왔었어요. 일단 감정은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물량 숫자는 많은데 그 숫자가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인가? 이게 차이인 거죠. 제가 말씀 부천에 물량이 2배가 늘었는데 그 중에 원래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다 다세대 빌라다. 그러니까 힘든 사람만 힘들어지는 거예요. 더. 좋은 거는 일반 거래로 다 끝나요. 매매가 되는 거예요. 뭐 나중에 나오겠지 이건 없어요. 지금 좋은 거 좋은 거야. 계속 보는 거죠. 그죠? 우리가 이제 내년 하반기 때까지가 저희는 기회야. 또 어쨌든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.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하느냐 투자냐에 따라 차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. 물건 보는 시각의 차이가.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비교하고 관찰해야 돼요. 그러려면 자꾸 봐야 돼요. 비교하려면. 그래서 임장 갔던 것들은 착 쌓아놓고 모아놓고 과거하고 비교도 하셔야 되고 다음에 그 지역을 또 갈 때는 과거에 봤던 거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야. 얼마나 차이가 나지? 그때가 얼마나 올라갔지? 이런 것도 비교하면 아,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. 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.